숙명여대는 리더십이다. 저희 학교는 동아리 활동 외에도 다양한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찾아서 활동을 하고 팀의 일원으로서 더 리더십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습니다. 숙명여대는 취업이다. 졸업 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해줘서 나중에 추후에 취직을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숙명여대는 힐링입니다. 캠퍼스가 아름답고 조용해서 공부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숙명여대는 경험이다. 학교에 국내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는데 가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학교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더욱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22개 주요 대학 입학 사정관과 함께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특집. 오늘 두 번째 만나볼 대학은 숙명여자대학교입니다. 숙명여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죠. 이호섭 입학기획센터장이자 교수 입학 사정관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이호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방금 화면을 통해서 학생들이 숙명여대는 이것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해줬잖아요. 네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숙명여대는 어떤 학교인가요? 네. 저희 대학이 올해 그 창학 1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대학은 구한말 고종 황제와 순원 황제비께서 구국의 이념으로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 여성 사학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와 교육 프로그램의 강점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전국에서 학생 멘토링을 최초로 제도화해서 시행한 대학이 숙명여자대학이고요. 방금 영상에서 보다시피 학생 취업과 진로에 대한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새로운 산업수요에 적응하기 위한 그 공과대학을 신설하고 앞으로 융복학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에게 많이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숙명여대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2018학년도 숙명여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 알아볼게요. 이호섭 입학사정관님께서 숙명여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주셨거든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네, 첫 번째로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간소화입니다. 과거에 그 인문계 학생부 종합전형과 자연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구분되어 있던 숙명 미래인재 전형과 과학인재 전형을 숙명인재 전형으로 통합하고 전형 방법을 통일적으로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집 단위별로 선발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글로벌 협력 전공과 앙트러프너십 전공을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서 290명을 지금 현재 선발할 계획이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의료학과를 제외한 자연계 전 모집 단위에서 190명 규모의 학생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전체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의 증대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모든 대학들이 이제 수시에서 4가지 그 전형 유형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학도 학생부 교과 100전형과 논술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예체능계 전형과 함께 어학특기자, 특기자 전형이 역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전체 480명을 모집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 89명 정도가 증가된 인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특히 이제 공과대학을 신설을 했고, 올해 이제 그 신설된 공과대학의 전체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도 많이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와 공학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을 한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키워드는 제출 서류의 간소화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시다시피 그 고교교육에 그 기여하는 어떤 전형의 유형을 만들고자 하는 그 제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전형인데요. 그렇다면 그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학생의 성장 기록들이 전형의 주요 자료로 활용되고, 추가적으로 학교와 학생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전형의 부담들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전형의 취지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부터 자기소개서 이외에 이제 교사 추천서를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대신해서 이제 다 폐지를 한 상태고, 올해는 농어촌 학생 전형에 남아있던 교사 추천서도 다 폐지를 하고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는 전형들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는 그 서류 심사를 실시를 하고, 그럴 때에서 거기에 따라서 3배수를 이제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1단계 성적과 반영해서 60%의 면접 반영 비율이 이제 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이제 그 학종의 면접 반영 비율이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서류라든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우수성이나 강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면접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전형 모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2018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특징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전형 간소화, 모집 인원 증대 그리고 제출 서류 간소화입니다. 자, 한명 선생님, 숙명여대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세요? 말씀해 주세요. 네네. 아무래도 숙명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인 숙명인재전형은 서류 100%로 평가되기 때문에 서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네. 자, 구체적인 서류 심사 평가 방식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서류 심사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대학이 갖고 있는 평가 항목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가 그 학업 수행 능력,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 그리고 전형 적합성과 인성이라는 네 가지의 키워드 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어휘 자체가 학생들에게 별로 이렇게 생소한 어휘다 보니까 많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가장 그 큰 기준은 예측 타당도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 대학의 학업 과정을 가장 잘 이수할 것인가. 거기가 이제 대학이 가지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랬을 때 학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가. 그 부분을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어떻게 성취했는가를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학업 수행 능력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일 거고요. 이 내신 성적 위에도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동봉진이라고 흔히 말씀하시는 그 비교과 활동 부분에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열심히 과정을 이수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대학은 그 2,500명 규모의 대학이지만 상대적으로 모집 단위 학과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 과에서 이 학생들이 선발을 했을 때 얼마만큼 학과의 공부를 열성을 가지고 꾸준히 끈기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가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공 적합성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공 적합성은 학과와 관련돼 있는 그 교과목의 그 학업 성취도 수준이라든지 동아리라든가 창의체험 활동에서 드러나는 관련 활동의 어떤 적극성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형 적합성이라는 부분들은 인문계열, 자연계열별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인재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신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거기서 따라서 인문계는 이제 리더십, 팔로우십, 리더십만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팔로우십도 같은 가치를 두고 평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연계열은 수학과학 역량이라는 부분들, 그 수학과학에 대한 흥미와 열정,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인성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인식하시기에 좀 모호할 것 같습니다. 인성은 뭐 흔히 한 말로 이렇게 착한 학생들을 뽑겠다는 의미보다는 그 사회 공동체에서 얼마만큼 잘 활동을 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과 사고가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윤리적 체계에 맞는가라는 부분들을 볼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친구가 대인관계에서 얼마만큼 원활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인적 관리 능력이 있는가를 볼 것이고요. 이런 그 생각과 어떤 가치관들이 실제 활동에서, 모습에서 나타나는가를 차원을 실천 역량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숙명여대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 만나볼게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숙명여대 지망생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숙명인재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관심 분야는 미디어학과 심리학과고요. 1, 2학년 내신 평균은 4.01 등급이고 6월 모의고사 국어수학 탐구 평균은 2.8등급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숙명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진학해서 사회 다큐멘터리 PD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 1교시에서 봤죠? 입학사정관님 앞에 나와 계십니다. 15초 시간 드릴 테니까 자기 PR 시간 한번 해볼게요. 시작.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논란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뜻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그 큰 사람이 되기 위한 발판을 숙명여대로 삼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자, 이효수 선생님, 우리 친구가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숙명인재 전형 희망하고 있잖아요. 해당 네.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미디어학부의 총 선발 인원은 올해 52명이고요. 그중에서 그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12명입니다. 기타 논술 전형으로 지금 현재 16명을 선발할 계획이고, 교과 내신 성적 100%가 반영되는 학업 우수자 전형으로 6명 정도가 선발될 예정입니다.
전년도 경쟁률을 말씀드리면 숙명 미래인재자 같은 경우는 20.7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타났고요. 전형 방법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100%, 이때 서류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가 해당되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40%, 면접 60%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평가 요소는 전공 적합성, 종합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인성 이렇게 반영이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현재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희망 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숙명인재 전형에 대한 현재까지 준비 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알아볼게요.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5등급, 3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도 5등급에서 4등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수학은 상승을 보이고 있고 영어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6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4등급, 수학나영 2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3등급, 한국지리 3등급, 사회문화 3등급으로 국수탐 평균 2.8등급입니다. 자, 정재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상담 자료 분석해 주셨잖아요. 우리 학생의 교과 분석 어떻게 보세요? 예, 우리 학생의 이제 내신 성적이 이제 4등급대 초반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 학생이 현재 속해 있는 학교의 그 내신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의 원점수를 이제 비교해 보니까 평균 국영수사의 이제 평균이 한 83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제 다른 학교의 경우에 3등급대까지 갈 수 있는 점수인데 이제 우리 학생이 속해 있는 학교에서는 이제 4등급대까지 좀 내려간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내신을 가지고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반영할 때 단순하게 반영하진 않지만 대체로 최상위권 대학들 학생들이 이제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상위권 대학들을 지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어려운 내신 성적이 아닌가 이런 이제 판단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은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잘했으면 정시나 아니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이제 높은 쪽으로 해서 뭐 지원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조금 더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학생이 그 틀리는 문제들, 취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우선 이제 국어하고 영어 영역이 좀 많이 아쉬운데요. 3월 모의고사 국어를 분석해 보니까 학생이 틀린 것이 경제, 그다음에 수학, 그다음에 논리학, 이제 고전의 이제 고난도 지문들 이런 것에서 이제 문제를 대거 틀렸고요. 그다음에 영어에서는 뭐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빈칸 추론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논리적 관계를 묻는 문제, 좀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을 좀 나타내서 우리 학생이 조금만 여기서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올라간다면 정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데 이런 약점들이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은 그 본인이 좀 그 약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알고 있는 편인가요? 전 교과 면에서도 물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기부상으로 독서 면에서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 모의고사는 어떠세요? 모의고사가 국어랑 영어가 굉장히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한두 부분에서 틀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약해서 마지막 방학을 굉장히 효율성 있게 사용하려고 노력한 중입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좀 팁을 드린다면은 우리 학생 전반적으로 수준은 낮지 않거든요. 그런데 학생은 지금 이제 여기저기 틀린다고 보시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틀리는 부분이 되게 일정해요. 다시 한번 3월 모의고사하고 4월 모의고사 그리고 7월 달 성적표가 나오면 7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학생의 약점과 장점을 잘 드러내는 그 모의고사 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분석하셔가지고 그 약점 중심으로 좀 약점을 만회하는 쪽의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공부할 때 문제풀이에 너무 급급해하지 마시고요. 지문을 좀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정재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준비 상태를 날씨로 평가해 주셨어요.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숙명인재 전형에 대한 비교과 기상들 평가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비교과 기상대입니다. 자율활동은 맑음, 수상경력,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은 구름이고요. 독서활동은 비입니다.
자, 정재원 선생님,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세요? 뭐 좀 냉정하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쭉 보면서, 우리 학생이 지금 미디어 학부 지원자로서의 이제 적합성이 얼마나 보이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꾸준히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학생이 영화 제작 동아리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미디어와 관련된 동아리는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거기에 나온 부분들은 좀 기술적인 면들, 예를 들어 편집이라든가 촬영이라든가 후반기 작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기술적인 면들에 대해서 배웠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미디어 학부라고 하는 언론이라고 하는 이런 그 학부의 교육 목표하고는 다소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생기부 전반에 보면 우리 학생이 상당히 리더십도 강하고 그런 면도 있고 또 굉장히 좀 친절하고 또 배려심 있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우리 학생이 1학년 때 생각하고 있었던 윤리교사 어떤 교직 이런 부분에 좀 더 모습이 더 많이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그 활동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과를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학생의 이제 수상 기록을 보면요. 역시 이제 수상 기록에서도 보면 인성적인 측면에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수상이 봉사상 2건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학업 역량이라든가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만한 수상은 좀 더 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율 활동 부분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맑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것은 이제 1, 2학년 때 그 학급회장 했던 것도 선생님들이 써주셨는데 책임감, 봉사정신, 리더십이 탁월하다는 부분들 저는 긍정적으로 봤고요. 동아리는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미디어 쪽은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동아리 부장을 역임하면서 리더십만큼은 또 굉장한 부분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에서는 이제 꾸준히 또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이제 꾸준히 참여했다는 점. 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별한 건 없고 독서가 이제 우리 학생도 잠깐 얘기했지만 좀 아쉬운데요. 1학년 때 굉장히 다양한 독서였는데 갑자기 2학년 때 독서가 줄어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아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호수 선생님께서도 우리 학생의 자료를 살펴보셨잖아요. 우리 네네. 학생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일단 출결 관련된 내용에서 특별히 감점 요인이 없습니다, 이 학생. 그리고 수상 실적에 같은 경우는 건수는 많지 않지만 지원 전공과 관련된 수상 실적이 있고요. 진로 희망사항에 전공 관련 진료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우수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 내 진로 활동, 자율 활동 등에 대해서 이제 충실하게 접근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관련해서 1, 2학년 때 학성 활동도 수행을 했고 미디어와 관련되어 있는 영화 제작 동아리도 참여했고 구체적인 활동도 있고 동아리 회장도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교과외 활동인 그 스포츠 클럽이라든가 봉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참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학생이 학교 생활 자체를 굉장히 충실하게 한 그 성실한 학생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 그런데 그 방금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이 이제 학업 성취, 학업 수행 능력과 전공 적합성인데 그랬을 때 일단 내신 성적의 평균 등급을 가지고 그 부분의 우수성을 강조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공 적합성 부분도 관련된 실적이 뚜렷한 실적이 있지만 경쟁자들의 어떤 평균적인 활동 실적을 봤을 때 그렇게 만족하고 안심할 정도의 실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제 보완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약에 고민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 학생은 그 활동의 어떤 내용적인 양의 측면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작은 활동이라도 그 활동의 깊이와 그 활동 과정 속에서 어떤 심리적 내면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왜 미디어 학부에 지원하는가에 대한 자기의 어떤 이야기가 충실하게 좀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본인의 스토리로서 이렇게 좀 구축이 된 상태로 자기소개서가 만들어지고 그래야지만 또 면접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기기 때문에 독서 활동의 어떤 스펙적인 부분이나 개량적인 부분에 너무 지금 현재는 뭐 손쓸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지원 동기에 대해서 3인칭적인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좀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에 대한 동기와 이유가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화되게 나오는 스토리가 있는가를 좀 판단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또 다른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일단 아까 제가 3인칭 관점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볼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독서 활동에 대한 어떤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준비를 할 때 내가 읽었던 책의 내용들을 다시 회고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책을 읽을 그 당시에 어떤 느낌과 어떤 감성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서 그 안에서 본인만의 이야기와 진로의 진학 동기들을 찾아내는 활동들, 그런 활동들이 좀 이루어지고 거기에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면 지금 상태보다는 훨씬 더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성찰적 노력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갖고 있는 전형의 본래적 취지와 의미에 맞는 준비를 좀 본질적인 측면에서 준비를 좀 하셔야 지금보다 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우리 친구 궁금한 거 있어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생기부의 동아리 활동 면에서는 그래도 미디어과 관련된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인기가 많고 경쟁률 높은 그런 미디어과를 지원하는 게 경쟁력이 있을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를 지원하는 게 경쟁력이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경쟁률이 낮은 학과에 지원하는 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제 합격의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또 수시 모집에서 이제 그 충원의 과정에서 충원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정도에는 차이는 있지만 모든 대학들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요소를 이제 중요하게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쟁률이 낮은 모집 단위에서도 전공 적합성은 중요한 평가 요소라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표면적인 경쟁률이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약에 쓰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성찰과 숙고를 통해서 자소서의 내용이나 면접에 대비하시는 부분이 좀 갖추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숙명여대 입학사정관님과 정재원 선생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오늘 어땠어요? 너무 좋았고 선생님들의 말씀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숙대생 되길 바랄게요.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OX 상담실 선생님 질문 있어요입니다. 오늘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보내준 질문 중에서 숙명여대와 관련된 궁금증들 모아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 살펴볼까요? 아이디 프로101님의 질문입니다. 숙명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두 개의 다른 학과 지원이 불가능하다던데 사실인가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선생님, OX 중에 어떤 걸까요? 네, 제 대답은 O입니다. 일단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내에서 다른 학과에 복수 지원하는 건 불가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했는데 기타 전형인 논술이나 교과 우수자 전형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아이디 해피군님의 질문인데요. 숙명인재 전형은 인문계열 미래 리더, 자연계열 과학 리더로 나누어서 선발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교차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OX 들어볼게요. 어떤 걸까요, 선생님? 네, 제 대답은 X입니다. 그러니까 교차 지원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교차 지원이 된다라고 표현을 드리겠는데 지원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예, 제한이 없고 만약에 자연계 학생이 지원하게 되면 자연계 교과목이 아닌 인문계 교과목을 반영하게 되고 인문계 학생이 자연계에 지원하게 되면 자연계 교과목이 아닌 인문계 교과목을 그냥 반영하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도 살펴볼게요. 아이디 오마이제이유님의 질문인데요. 숙명여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2단계 면접 60%로 매우 높은데요. 압박 면접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이번에 들어볼게요. 제 대답은 X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전형을 참여한 학생들이 그렇게 느끼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대학이 의도적으로 압박 면접이라는 면접 방식을 설정해놓고 그렇게 면접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대학 면접은 서류 기반 심층 면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면접은 학생부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놓고 그 사항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발산적으로 확산시켜내는 면접입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질문이 아니라 학생이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학습 경험을 토대로 학생에게 맞는 특화된 질문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조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귀중한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22개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과 함께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각 대학의 진학과 관련한 궁금한 점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겨주세요. OX 상담실에서 해당 입학사정관이 직접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 그럼 2018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수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